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배터리 관련주 리사이클 홀딩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약 40개 정도 올리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리뷰는 리사이클 홀딩스가 유일한데 그만큼 나름의 애착이 가는 종목이고 유튜브 첫 영상으로 리사이클 홀딩스에 대해 업로드할 만큼 관심이 많은 기업으로 작년 말부터 흘러내린 주가 보면 속 천불날 만큼 짜증도 동반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8대1 주식병합 등 리사이클 홀딩스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솔직히 신경질 나서 자료 정리하기도 싫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리사이클 홀딩스에 투자한 분 중 99%가 아마 손실 중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판단하기 참 어렵고 애매한 시기이긴 합니다. 정확하게는 손절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에 현 상황에서는 답이 없는 종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 리사이클 홀딩스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리사이클 홀딩스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2개월 반 만에 리뷰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현재 리사이클 홀딩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소액주주이고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 단순 체크를 하기 위함이오니 투자에 있어 오늘 내용을 참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작년 상반기 국내 시장 2차전지 훈풍으로 인해 전기차의 장밋빛 미래 전망을 보고 많은 서학개미들이 리사이클 홀딩스에 투자를 하였는데 현재로서는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즉 2차 전지 산업을 전방이라 본다면 리사이클 홀딩스가 영위하는 사업은 필연적으로 2차 전지 시장 파이가 커져야 그 수익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가 사단의 원인이 된 작년 10월 로체스터 허브 공장 건설 중지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공사 재개 여부도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 썸네일로 모두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종목을 모아보겠다고 언급한 이유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시장은 분명 기화될 테고 그렇게 되면 폐배터리 산업도 분명 커진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에서 폐배터리 유망업체로 여러 곳이 언급되고 있기에 리사이클 홀딩스가 향후 폐배터리 섹터의 원티어가 될지 지금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어려운 시기만 이겨내면 장기 투자의 달콤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모습만을 본다면 장기 투자는커녕 지하 1층을 지나 지하 3층, 5층 땅굴을 계속 파고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투자하기가 조심스러움을 넘어 어렵습니다. 6월 4일 8대1 액면병합을 실시한 것도 결국 뉴욕거래소 상표 요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8대1은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2대1 혹은 3대1 정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8대1 병합은 예상 외의 결정이었고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의 가치는 훼손되면서 회사는 일단 호흡기 달기는 했습니다. 참고로 리사이클 홀딩스가 상장되어 있는 뉴욕 거래소의 상표 요건을 보면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달러 미만으로 형성되면 거래소로부터 1차 경고를 받습니다. 그 이후 1 플러스 1도 아니고 6 플러스 6을 적용하여 대략 1년 동안 1달러 주가 회복 못하면 상패를 당하게 되는데 금차 병합은 다른 이유를 떠나 상패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 밸류체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 홀딩스의 스포크와 허브가 완성체가 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데 작년 말 로체스터 허브 중단으로 인해 반쪽짜리 사업, 정확하게는 반도 안 되겠죠. 스포크 사업만 영위하다 보니 수익성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실적에 대해 굳이 언급할 이유도 없을 만큼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허브가 완성돼야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기에 그 전까지는 결국 돈으로 계속 밑빠진 독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리사이클 홀딩스 사원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로체스터 허브 공장의 완공입니다. DOE, 즉 미국 에너지부에서 허브 공장에 대한 대출 승인 여부가 작년 말부터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번 8대1 병합 과정을 지켜보니 개인적으로 리사이클 홀딩스에서 DOE 승인 거절을 염두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는데요. 이는 일단 향후 과정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울러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이 재선한다면 보다 힘을 실을 수 있을 테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리사이클 홀딩스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 일단 시간이 해답을 주겠죠. 리사이클 홀딩스 백기사 역할을 자칭하고 있는 글렌코어가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리사이클 홀딩스에 손을 내밀지, 혹은 국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등 다른 지분을 가진 주체가 도움을 줄지 알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리사이클 홀딩스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DOE를 포함 외부 자금으로 수여를 해야 하는데, 북미 최대 리사이클링 업체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리사이클 홀딩스가 이대로 망가질지 아니면 기사회생할지, 그 향방에 대해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상 서두에 언급했듯이 개인적으로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장기 비전으로 인해 리사이클 홀딩스를 장투 종목으로 택하였고,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리사이클 홀딩스 매수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현재 주가 신경 쓰지 않고 한 주, 두 주, 열 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목표 수량까지 사모아 볼까 합니다.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대한 해지 방법은 투자 자체를 안 하거나 아니면 투자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전체 포트에서 비중을 최소화하더라도 일정 수량을 모으고 장기로 묻어둘까 합니다.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력, 그리고 투자 가능 기간 등 철저히 분석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 기존 주주분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의 알맹이는 뭐 없습니다. 이후 리사이클 홀딩스에 대한 굵직한 이슈 혹은 실적 발표가 있게 되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언제 업로드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각 기준 3달러 기준으로 주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당장의 주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리사이클 홀딩스 주주가 원하는 주가 반드시 달성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